나는 그날 이후 흰오리가 낳은 알을 찾기 위해 며칠을 돌아다녔고 결국 나무 밑 수풀 속에 숨겨져 있는 알들을 발견했다. 녀석은 제법 그럴싸한 모양으로 둥지를 만들었고 그동안 총 6개의 알을 낳았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알을 찾고 나니 이것들을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그냥 흰오리가 계속 알을 품도록 내버려둬야 하는 걸까? 아니면 알을 빼앗아서 더 이상 알을 품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걸까? 농장이 점점 자연환경에 가깝도록 복원되고 있는 지금, 동물들은 밤에는 내가 만든 우리에서 머물면서 외부 포식자의 공격을 받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 이곳은 야산도 아니고 평지에 있는 과수원이니 야생 포유류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겠지만 수리부엉이와 같은 맹금류들은 얼마든지 농장에 접근할 수 있다. 내가 꿈꾸고 추진하는 생태계 복원은 이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다. 육식곤충이 해충을 먹어치우길 바라지만 정작 내가 키우는 동물들은 육식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하길 바라니 말이다. 연장선상에서 나는 지금 흰오리가 낳은 알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알을 품었는지 알지 못하기에 부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만약 한참 부화가 진행 중인 상태라면 흰오리가 계속 알을 품도록 내버려둬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만약 부화에 성공해서 아기오리가 태어나게 되면 그 다음의 문제도 골치 아파지게 된다. 금방 태어난 아기오리들은 너무나도 손쉬운 먹잇감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포식자들에게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지금 알들을 안전한 다른 장소로 옮기면 흰오리는 더 이상 알을 품지 않으니 결국 부화 중인 아기오리들은 죽게 될 것이다. 현명한 판단이 서지 않은 나는 우선 며칠 동안 흰오리가 하는 행동들을 지켜보기로 했다. 흰오리가 중도의 포란을 포기할 수도 있는 데다 결정적으로 흰오리들이 수컷 청둥오리와 교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데 내 기억으로 흰오리들은 하늘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 추측이 맞다면 흰오리는 지금 무정란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봉이와 캔디 가족은 새로운 닭장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녀석들은 처음 며칠간은 밤마다 예전에 지내던 닭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닭장을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받아들였다. 이제는 저녁이 되면 알아서 지금의 닭장으로 돌아오니 특별히 신경 쓸 게 없어졌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문제는 병아리 2마리의 성별을 아직 모르겠다는 것이다. 꼬리기 털의 모양을 늘 지켜보지만 아직까지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분이 안 된다. 만약 암컷이면 이곳에서 계속 지내겠지만 안타깝게도 수컷이면 녀석들은 이곳을 떠나야 한다. 봉이와 까망이는 굉장히 친한 사이로 관계가 좋아졌다. 게다가 혼자서 지낼 때보다 까망이와 함께 지낼 때 오히려 봉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보인다. 마음이 안정되니 봉이의 깃털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까망이의 등 쪽에도 새로운 깃털이 나기 시작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봉이에게 자유를 주고 다시 예전처럼 제리와 지내도록 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선다. 봉이가 없는 동안 제리의 행동을 지켜본 결과 녀석은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다른 암탉들과 교미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성욕이 강한 제리는 과거에는 크기가 작은 봉이와 쉽게 교미를 했지만 이제는 자신보다 덩치가 큰 암탉들과 교미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런 상황에 아담한 사이즈의 봉이가 다시 나타나면 제리는 봉이하고만 교미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봉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등 쪽에 깃털이 빠진 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봉이와 함께 지내고 있는 까망이를 태양이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제리와 지내게 하는 것이다. 봉이가 키운 딸이기도 한 까망이는 신체적 사이즈도 작고 성격도 착하니 제리와도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날
나는 오리알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러 그곳에 갔다. 그런데 분명 오리알이 6개가 있어야 되는데 5개밖에 없다. 혹시라도 깨진 흔적이라도 있는지 주변을 살펴봤지만 그런 건 없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보통 줄 위에 알을 노리는 녀석들은 쥐나 뱀이 대표적인 동물인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범인은 뱀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오리알은 계란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삼키려면 덩치가 꽤 큰 뱀일 것이다. 농장의 생태계가 복원되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단점이 뱀이 나타난다는 점인데 사실 나는 뱀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한다. 아마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3가지 중 뱀이 단연 1등을 차지할 것이다. 족제비와 맹금류의 경우에는 내가 울타리를 만들어서 동물들을 보호하면 되지만 뱀이 나돌아다니면 내가 막을 방법이 없다. 게다가 내가 수도 없이 돌아다니는 농장 바닥에서 나도 모르게 뱀이 기어다닌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오싹해질 지경이다. 이틀 뒤 알을 품고 있던 흰색 오리가 더 이상 알을 품지 않는다. 오리는 다른 동물들보다 모성애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도의 알을 품는 걸 쉽게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녀석이 해왔던 행동을 생각하면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녀석이 스스로 포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둥지를 확인하고서야 알게 되었다. 이틀 전 둥지 안에 분명히 5개가 있었던 오리알이 또다시 1개가 줄어들어 4개만 있다. 그 사이 그 뱀이 다시 나타나 1개를 또 먹어치웠고 그러는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흰색 오리는 둥지를 버린 것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엄마 오리가 버린 알들을 따로 챙겼다. 혹시라도 유정란이라면 이미 상당히 부화가 진행 중인 생명이기에 그냥 저버릴 수가 없었다. 작년 이맘때쯤 사용한 뒤 방치되었던 부화기가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작동한다. 어쩔 수 없이 작동하기는 하지만 나는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 엄마 오리가 둥지를 비운 시간이 최소 24시간 이상 지났기에 아마도 알 속의 생명은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그놈의 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인데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는 수 없이 물고기 잡는 트랩 안에 나무로 만든 가짜 알들을 넣고 기다려보기로 한다. 범인은 반드시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고 하니 뱀도 다시 이곳에 올 거라고 생각한다.